자, 할까요? 그래도 해야죠.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거리 미끄러운데. 자, 지금 오늘 35회 건가요? 합격자 발표가 오늘 발표가 다 됐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1차 합격생들이 1,300명 정도가 합격을 못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1차가 1,300명 정도가 약간 좀 빠져요. 전체 합격수는 120명 정도가 늘었는데 1차만 놓고 보면 약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뭐 합격하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 좋은데 또 뭐 이렇게 고배를 마신 분들은 좀 씁쓸하죠. 나름대로는. 뭐 앞으로 이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 출석하신 분도 여기 있는데 저한테는 뭐 소반, 그다음에 윤정근요, 그나 출석했고 킹 사장가요? 킹 사장님 모습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이러면요. 눈이 여기만 온 것 같죠? 경기권하고 서울권 쪽하고. 다음 내일은 또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 있잖아요. 그 프린트를 좀 정리를 먼저 해줄게요. 그래서 동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 자료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OX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못 끝낸 대리거 있죠. 거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무효하고 취소 이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여기 한번 봐보시면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요거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OX 문제 한번 봐볼래요? OX 문제. 자, 1번을 한번 보시면 1번 문제예요. 요게 지금 1번부터 해가지고 10번까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기출 문제이고 답이 됐던 문제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여기 통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통정, 요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래요?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의 의사라고 되어 의식적으로 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이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심의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 요 의사와 다른 표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데 요걸 상대방이 알았다 하더라도 알았다면 성립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X가 되는 거죠. 통정허위 표시는 그냥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성립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짜고 했다든지 요걸 합의로 했다든지 아니면 요걸 통정했다란 말 있죠. 통정했다 이런 멘트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 지문 자체가 33회 때인가 기출지문인데 통정의 표시에서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요건 틀린 지문이에요. 단순히 알았다고 해서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과 뭐 해야 돼요? 합의가 되거나 또는 짜고 아니면 통정이란 단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X. 그 다음에 가장행위는 무효이면 은닉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지문이거든요. 이게 X가 되는데 2번 지문은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에 제가 건들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잠깐 칠판 잠깐 봐보실래요? 요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집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요. 요게 아들이거든요. 아들인데 을에게 보통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돌아가시면 상속을 하는 방법이 있고 상속세는 쌉니다. 근데 살아 있으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증여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증여가. 근데 증여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다는 거야, 증여세가. 그래서 원래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은 증여를 할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 증여를 할 생각이 있고 증여로 받을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증여로 하게 되면 증여세가 비싸기 때문에 이걸 은닉해요. 숨긴다는 거거든요. 이걸 은닉행위라 그래요. 은닉행위를 하고요. 겉으로는 뭘 한다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 거야. 매매. 가장 매매. 거짓골로 둘이 짜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을 앞으로 뭐가 들어와요? 등기가 넘어오겠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은닉행위는요, 증여는 갑은 증여할 의사가 있고 을도 증여받을 의사가 있으니까 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이 친구는 유효가 돼요. 유효가 되는데 지금 매매를 가장 거짓말로 한 거잖아요. 이 매매는 뭐가 돼요? 요건 가장 매매가 되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이제 등기가 문제가 되는데, 자, 등기는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1번에 을 앞으로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소이등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등기 원인을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어요. 등기 원인은 지금 매매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를 만약에 매매가 무효니까 매매를 무효로 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증여로 다시 넘어와요. 증여로 넘어와도 그 자리가 되겠죠. 그럼 굳이 어차피 갈 사람한테 넘어가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실체관계라 그래요. 실체관계. 갈 사람한테 갔다. 실체관계에 이걸 부합한다고 하거든요. 부합하기 때문에 굳이 등기를 무효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럼 등기는 그대로 뭐라고요? 유효로 하고 나중에 증여세를 가산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자, 증여는 은닉행위잖아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 무효? 얘는 유효인데 증여부터 하지 말고 매매부터 해볼게요. 매매. 가장 매매잖아. 매매는 유효, 무효? 매매는 얘는 유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죄송해요. 무효야 되죠. 당황해서 제가 갑자기 봐가지고 사람을 무효가 됐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단 말이에요. 증여. 그럼 증여는 당연히 뭐예요? 증여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있잖아요.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거죠. 그럼 유효, 무효? 얘는 유효가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걸 기억할 때 가장 매매는 뭐라고요? 무효. 그 다음에 은닉행위, 증여는 어떻게 돼? 유효. 그 다음에 등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유효.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문제로 오시면 이 문제를 단순히 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기출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1월 달, 12월 달에 이론만 공부한 다음에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점수가 안 나와요. 실제 이론만 공부하다가 문제를 보면 그 문제에 적응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적응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가장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써놔요? 매매계약. 매매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은닉행위는 뭐라고 써놔야 돼? 여기다가 증여라고 써놓으세요. 증여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여긴 유효로 바꿔놔야 되죠. 유효.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등기도 써놓으면 좋은데, 등기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세 박자를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매매는 무효, 은닉행위 증여는 유효, 등기는 유효, 이런 형태로. 자, 세 번째 가볼게요.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을 했어요. 통정 허위를 표현한 경우. 자, 여기 보니까 본인은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은 선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X가 됩니다. 혹시 우리 저번 주에 그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사람, 보호 안 되는 사람 기억하세요? 보호되는 사람, 보호 안 되는 사람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후축,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상해, 일손이 뭐라고 했어요? 무익하다라고 해가지고 요 후자가 누구라고 해서 후순위, 그다음에 요건 추심, 요건 상속인이죠. 옆에다가 누굴 써라고 했냐면 본인도 하나 써놔라고 했어요. 본인도. 그다음에 요건 뭐예요? 회사,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가 되고, 여기는 누가 돼요? 손해배상이 되고요. 얘는 누가 되는 거죠? 채무자. 얘는 뭐가 돼? 수익자가 되면서 제가 하나 더 써놓는 게 뭐냐면 요 근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수했다.
우리 그 계약을 인수받았다 했던 거 기억나요? 인수받으면 당사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삼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 또는 인계받은 자, 승계라고 할까? 승계받은 자,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이 멘트가 나오면 얘도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울 때는 후추상의 일소무익인데 본인이 하나 더 들어가 있었다는 거, 이 사람들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올해 36회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통정허위 표시가 사례형으로 문제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사례형으로 올해는 얘가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5년 동안 4번, 4년 동안은 얘가 나왔고요. 작년에 35회 때는 사례 문제가 배정이 됐다고. 그래서 올해는 사례 문제 아니면 얘인데 얘가 박스로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박스가 나올 때에 항상 요거 조심하세요. 인수받은 사람, 승계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되지 삼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래 요게 조심을 할 건데, 여기 본인 들어와 있죠. 자, 돌아오면 다시 본인 보이신가요? 본인 박스, 본인 보이시죠? 본인이 오면 여기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선의 제3자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4번이 기출된 게 아마 작년인가 될 거예요. 34회 때. 이게 상당히 당황했다고 그래요. 이 지문이. 왜 당황을 했냐면 뜬금없이 보지도 않는 지문이 나온 거예요. 선의 제3자에겐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통정허위 표시에서 A라는 사람이 있었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을 둘이 통정한 거죠. 통정한 다음에 얘가 병이 나오는 거야. 3자가. 그럼 통정허위 표시는 갑하고 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선이라면 얘는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A도 무효를 주장 못해요. 얘는 선이면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을이라는 사람도 무효를 주장 못하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은 거니까. 이해되셔요? 그러면 그 누구라도 A, 갑, 을 누구라도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3자에게는 대항, 주장이라고 하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의 제3자는 무조건 보호됩니다. 이런 멘트라고. 알겠죠? 상당히 당황했던 기출지문입니다. 작년에. 체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채권을 뭐 하라고 했어요?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 보인가요? 그럼 채권 양수인은 후추상의 일소무익에 채권 양수인이 안 들어갔죠. 그럼 보호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주라. 이 사람은 선의이면 보호되는 3자가 되는데 3자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는 겁니다. 3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3자이다 그래야 돼요.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 이게 나중에 가면 뭐하고 차이가 있냐면,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계약해제에서도 보호되는 3자가 나오거든요. 계약해제에서. 근데 이 사람은 보호가 안 돼. 여기서는 채권 양수인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는 보호되는 사람이 아닌데,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도 보호를 해줘요. 좀 넓게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자고, 지난 다음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차고 동그라미 쳐요. 6번 중요합니다. 차고는 위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차고는 위법, 불법이 아니죠. 그러면 손해배상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차고는 나 혼자 착각한 거지 누군가에게 해코지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착오를 가지고는 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야 돼. 근데 만약에 느낌으로 가보세요. 착오 이 자리에 사기가 들어가거나 강박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사기나 강박은 위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기 강박은 취소가 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된다는 느낌이 와야 된다고. 아, 사기 강박은 남한테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착오는 나 혼자 착각한 거잖아. 나 혼자. 착오는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데,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끄트리에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맞는 지문이라고. 그걸 가지고 눈치를 채시라고. 그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고 그래요. 그럼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죠. 하나가 뭐였죠? 첫 번째는 중요 부분이어야 돼.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착오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없어야 되죠? 중과실이 없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가 가능하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문제는 중요 부분의 착오를 논할 때는 뭘 따져야 돼요? 뭘 따져야 돼? 중요 부분의 착오를 논할 때는 뭘 따지죠? 그거 주관적, 표의자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 플러스 일반인, 객관적 입장, 일반인이 입장 받고 생각했더니 중요 부분이더라. 객관적. 세 번째로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300만 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죠. 이건 착오로 취소할 수 있지만, 만약에 300만 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는 200만 원만 부과된 거예요. 그럼 착오는 착오가 될 수는 있죠. 300인데 200이니까. 근데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착오, 109조 착오로 다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취소가 된다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로 다룰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 부분, 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보이시죠?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착오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이것도 참 중요한 판례인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쳐요. 중대한 과실이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됩니다.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누가 알았어? 상대방이 알면서 이걸 이용한 거야. 이걸 이용했다. 이용이 중요합니다. 이용. 알고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보다 그걸 알고 이용한 사람이 더 나쁜 놈이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론이 그런 거야.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되나요, 안 되나요? 취소할 수 없다. 근데 그걸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면 착오자가 이용당한 거죠. 그럼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X,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용을 당한 거니까. 자, 9번에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죠? 중과실이 있다. 입증. 혹시 저번에 중부과유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거예요.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해요?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입증해. 부인. 근데 중과실 여부는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해요. 그래서 중과실 여부는 요건 누구예요? 상대방이 입증을 합니다. 상대방이 입증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여기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부인한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 누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입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요것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이 9번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입증하는지,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 체크해 놓으시라고. 자, 그 다음에 10번인데 이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대리권의 종합 문제예요. 실제는 이게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건데, 자, 여기 보면 갑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소유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라고 돼 있는데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이 문제도 상당히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33회 때 기출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냈으니까. 을이 대리인이 사망했죠. 그럼 혹시 대리권 소멸사유 외우고 있나요? 대리권 소멸사유. 사사성파 종료철회 기억나요? 사사성파 종료철회 기억이 아예 안 나요? 안 배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안 배웠다고 하니까 이거 넘어와 볼게요. 여기. 자, 저번 주 거 한번 봐볼래요? 저번 주 어디에 있냐면 테마 12번 한번 봐볼래요? 테마 12번인데 항상 테마는 제 위에 있습니다. 테마 12번이요. 요거 리바이브를 해주면 안 되는데 페이지 수로는 50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50페이지 한번 와볼래요? 50페이지 왔어요? 이제 거기를 한번 내가 먼저 보고 문제를 봐드릴게요. 아셨죠? 오늘 할 차례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다가 별 5개를 해놓을래요. 테마 12번은 대리권의 종류인데, 자, 요걸 잠깐 봐볼게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원래는 대리라고 하는 거 있죠. 대리제도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데 대리제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대리제도라는 건 대신한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대신한다 이런 의미예요. 등기를 대신해 주세요. 소송을 대리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변호사라든지 법무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게 대리제도거든요. 그럼 이 대리인데 대리라고 할 때에 크게 나눠볼게. 하나가 첫 번째는 대리권의 종합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요걸 제가 먼저 설명해 볼게요. 요거 그럼 요게 끝나면 뭐가 있냐면 복대리가 나와요. 복대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협의에 무권 대리가 나와요. 무권 대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표현 대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리 파트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별이 가요. 4가지가. 근데 35회 때도 얘는 무조건 하나가 배정이 됐고요. 이걸 플러스해서는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협의의 무권 대리가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얘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보통 대리는 3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보통은요. 근데 표현 대리는 아직 시험에 작년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은 요 대리권의 종합 문제 있죠. 요걸 지금 제가 하려고 그래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대리란 제도가 상당히 의사표시보다 더 쉬운 게 대리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어보고요. 자, 요걸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원래 갑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갑, 아니 들어만 두세요. 안 써도 돼요. 얘는 서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집은 어디에 있냐면 대전에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갑은 이 집이 필요 없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매매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일을 제껴놓고 대전에 가요. 대전에 가서 당연히 매수자가 있으면 바로 계약하고 오면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계약이 안 된 거야. 그럼 다시 서울에 와서 일하다가 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대전 가겠죠. 그러면 대전에 가 있으면 서울에 일을 못 할 것이고 반대로 서울에 있으면 대전에 있는 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 삼촌이 대전에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삼촌한테 그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집을 팔아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수권이라 그래요. 줄수자 권세권자. 수권 행위에 의해서 뭐가 주어지냐면 대리권이라는 게 주어져요. 이 대리가 뭐라고 해서 대신하는 거. 그러면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 말이에요. 나 대신 집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라고. 그러면 요 삼촌은 물어봐요. 갑한테 그러면 얼마 정도에 팔면 되겠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카 갑은 그냥 시세가 1억이니까 뭐 1억 전후 해가지고 그냥 삼촌이 팔아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매수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예, 매수자가 나올 수 있지. 그럼 매수자하고 얘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뭘 한다는 거야?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럼 대리가 뭐죠? 대신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지금 갑은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으니까 대리 행위는 매매 계약이겠죠. 만약에 등기를 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으면 등기 업무일 거고, 변호사에게 소송을 해달라고 했으면 소송 업무가 대리 행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둘이 계약을 맺는데, 자, 문제는 요거예요. 계약을 맺을 때 매수자가 야 1억은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냥 9천 정도의 계약을 하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야, 병이 매수자가 9천에 사겠다는데 이거 괜찮을까? 하고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게 대리예요. 대리는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라고. 그럼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야. 본인한테 안 물어보고 괜찮아 하고 9억이 결정이 된 거야. 아니 9천만 원이.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 계약의 효력은 9천이잖아요. 9천은 누구에게? 갑에게 가면서 등기도 갑에서 다이렉트로 넘어와. 을에 걸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대리 효과라 그래요. 대리 효과. 그러면 앞으로 약속을 하는데 행위의 효력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본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신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리인 이렇게 불러요. 그럼 계약을 맺은 상대방 나오죠? 병을 뭐라고 부른다? 상대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 다시 해볼게요. 대리가 뭐예요? 대리가 꼬맹이가 와가지고 엄마 대리가 뭐야? 그럼 뭐요? 너 대신에 엄마가 대신하는 거야. 대신하는 게 뭐예요? 대리. 근데 엄마가 너 똥 쌀 때 엄마가 대신 사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 대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럼 대리는 대신해 주는 거죠. 꼬맹이가 물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대리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묻어불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나하고 수준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가면 뭐 대리가 뭐예요? 대신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이게. 그럼 대리가 뭐냐 그러면 요거 아닌가요? 본인 갑은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뭘 줘요? 대리권을 주고 대리권을 받은 자가 누구하고? 상대방과 뭐해? 대리 행위를 하고. 그죠? 대리 효과가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되는 제도를 대리 제도로 한다. 다시 본인은 대리인에게 뭘 줘요? 대리권. 그럼 대리권을 가진 대리는 누구하고?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속되는 제도가 대리 제도라고. 그래서 대리권, 대리 행위, 대리 효과 이렇게 세 박자가 나오는 거라고 지금. 그럼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개사는 대리인일까요? 아닐까요? 중개사는 내가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잖아요. 대신 팔아달라고 주는 거잖아. 그게 대리인일까요? 아닐까요? 중개사는 대리인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닌 거예요? 왜 아닐까요? 왜 아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중개사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못해요. 아까 고객이 1억은 비싸 9천이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럼 그 중개사가 잠깐 기다려봐. 그럼 내가 본인한테 물어볼게 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은 결국은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에 비슷한 거지. 사자.
그 옛날 역사 드라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 하얀 깃발 들고 와서 사자가 도착했어요 하는 거 있죠. 그건 장군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만 하는 거야. 우체국 아저씨? 예, 그런 거 생각하면 돼. 택배 기사 아저씨? 뭐 이게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본인이 결정한 거. 그걸 사자라 그래요. 사자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다만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서도 판사가 이거 증거로 채택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변호사가 제 의뢰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변호사가 그렇게 해주세요. 이건 증거로 채택해 주세요라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 버린다고. 안 물어본다고. 뭐 법무사 등기 처리할 때게 뭐 꼬치꼬치 본인한테 다 물어보고 아니에요. 그냥 위임장만 도장 찍어가지고 자기가 다 해버리지 그냥. 그게 대리예요. 그래서 질문, 대리인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OX. 대리인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OX. O. 그럼 대리인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죠. 행위 능력은 필요 없어요. 그럼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잘 생각해봐. 있어. 똑똑한 애들 많다고.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집이 100개야. 100개인데 내 아들이 17살이야. 그럼 아들한테 야 강남에 있는 거 30억짜리 있지 아파트 한번 팔아봐. 연습으로. 우리는 못하지. 살뜰려서.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아들한테 난 집이 100개라니까. 근데 나 대신 네가 좀 팔아봐. 그런다고. 그럼 아들내미가 미성년자가 집을 팔았을 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걸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야. 내가 감수하겠다는데 법이 왜 뭐라고 하냐고. 그래서 의사 능력만 있으면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의사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제 말 이해되셔요? 그래서 예전에는 봐요. 대리는 법률행위라고 하면 계약, 쉽게 말하면 계약. 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질문 많나? 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계약은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력이 있죠. 효과. 효력. 그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되는 거야? 갑에게 귀속되는 거라고. 그럼 대리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행위를 하는 사람과 이 효과를 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야. 이게 이원화돼 있다는 거지. 이게 대리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인데 좀 더 들어갈게요. 여기서 대리의 종류를 한번 가볼게요. 대리의 종류. 시험에 나와요 라고 묻는다면 안 나와. 그냥 베이스 까는 거지. 을이 대리인이잖아. 그럼 대리인은 하나, 둘, 세 개로 구별할 수 있는데 기억하지 마요. 잊어먹어도 돼. 머리 너무 많이 담지 말라고. 이게 부담스러워. 그냥 24개만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다 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의무대리인이에요. 의무대리인 또 하나가 뭐냐면 법정대리인이 돼요. 그럼 법정대리는 뭐야? 법으로 정한 사람이잖아. 그죠? 여기는 법으로 정한 사람, 여기는 법에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규정으로 정한 사람이라고. 근데 의무대리는 뭐냐면 이건 수권이에요, 수권. 나도 할 수 있는데 나 혼자 등기할 수 있어. 나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해 안 해? 안 해. 귀찮아. 등기 법무사한테 맡겨버리면 되잖아. 20만 원 정도면 되는데 뭐 비싸게 받아도 25만 원인데 내가 왔다 구청 갔다가 등기소 갔다가 잘못되면 또 다시 구청 가야 되고 택시 타야 되고 점심 먹어야 되고 공제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래서 법무사한테 맡긴다고. 그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너가 해줘 이런 거잖아요. 권한을 주는 거잖아. 이게 수권행위라고. 나 대신 집 팔아줘. 이게 수권행위라고. 그럼 이게 수권행위에 의해서 나오게 된 걸 의무대리라 그래. 근데 반대로 법정대리는 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법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여된다고. 자, 여러분들은 이 법정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친권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후견인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친권자, 후견인.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은 계시죠. 근데 친권자가 계셔 안 계셔? 모르는구나. 자, 나는 우리 애들이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는 나는 부모로서의 지위도 있고 친권자로서의 지위도 있어. 근데 우리 애가 만 19세가 넘어버리면 나는 부모로서의 지위만 있는 거지 친권자로서의 지위는 없어. 친권자는 법정 대리라는 의미예요. 그게. 그것도 미성년자에게만 쓰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셔도 부모님은 계시지만 친권자는 안 계신 거야. 여러분들 지금 피부를 봐봐. 거울을 봐봐라고. 지금 19살, 17살 피부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친권자는 안 계시고 부모님이 계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제 골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법정 대리는 갖고 싶어요. 그럼 뭐요? 미치면 돼. 미쳐가지고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를 받고 가족 등록부에다가 여기 성년 후견 개시자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 써지면 후견이 생겨. 그 후견이 누굴까? 결혼했으면 배우자.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부모님이 후견이 되지만 안타깝게 중개사 시험은 못 봐. 알겠죠? 자격이 안 된다고. 침 질질 흘리지 눈동자는 하얗지. 그 사람이 어떻게 중개를 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지. 이렇게 나머지는 보통 예무대리, 법무사, 그다음에 소송 대리인, 변호사들 전부 다. 두 번째, 능동 대리라는 게 있어요. 능동 대리가 있고 수동 대리가 있거든요. 그럼 능동 대리는 하는 거야, 하는 거. 하는 거.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거고 수동 대리는 받는 거야, 받는 거. 느낌 와요? 그럼 자, 등기를 하는 거. 그럼 뭐예요? 능동 대리. 소송하는 거. 능동 대리. 매매하는 거. 능동 대리야. 근데 병이란 사람이 요 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것 좀 본인에게 전달 좀 해줘 하는 거야. 그럼 을이 받는 거죠.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수동 대리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보통 대리는 능동을 말할까요? 수동을 말할까? 능동을 말해. 능동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수동은 수동이라고 써줘요. 알겠죠? 근데 아마 이번 시험에 수동이 나와도 거의 보기 힘들 거야. 그 정도로. 답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유권 대리. 유권 대리가 있고 또 하나가 무권 대리가 있어요. 자, 유권 대리는 뭘까? 있을 유자 권세권자죠? 그럼 나 대신 등기해줘. 나 대신 소송해줘 하고 권한을 준 거죠. 그럼 이 친구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이 친구가 행위했는데 이 행위가 갑에게 항상 이익이 되는 건 아니죠.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불이익이 생겨도 갑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왜? 자기가 권한을 줬으니까.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했는데 징역 1년 선고가 됐네. 본인한테 불리하네. 그럼 본인은 갑은 교도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변호사가 가야 돼? 대리인이? 그럼 변호사가 씨를 말리겠는데 대리인들이? 그렇죠? 이게 너도 나도 노스쿨 가겠는데 의대 안 가고. 자, 그러니까 유권 대리는 권한이 있다는 거지.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이런 멘트라고. 근데 자, 무권 대리죠? 무권은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 안 돼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런데 하나만 해볼게. 여기 대리죠. 대리란 말을 쓰려면 반드시 저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라는 현명을 해야 돼요. 내가 대리인이란 걸 밝혀야 된다고. 그럼 지금 무권이죠. 무권 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명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는 거야. 이거 오지랖이거든. 갑은 을한테 집을 팔아라고 대리권 준 적이 없어. 근데 이 오지랖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하고 갑의 집을 팔아버린 거야. 제 말 알아들어요? 무권이라고. 그럼 이거 책임져 안 져? 갑이 안 진다고. 무권이니까. 제 말 이해되셔요?
아니, 권한 없이 남의 집을 팔았다니까. 지금 대리인으로. 신경 쓰지 마. 모르겠으면 넘어가. 그냥 모르는데 어떻게 부여잡고 이걸 뭐 하겠어요? 넘어가야지. 자, 그래서 의무대리, 법정, 능동, 수동, 유권, 무권 다 오죠? 예, 다 필요 없어. 이제 앞으로 이 단어를 꼬박꼬박 쓰긴 하지만 시험을 물어보진 않아요. 다시 정리하자고. 갑은 을에게 뭐라고 했어요? 대리권 주죠. 그럼 대리 행위 하죠.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속되는 제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현명이란 걸 해야 돼요. 현명. 현명이란 게 뭐냐면, 자, 이런 거야. 갑의 대리인 누구라고 그래요? 을인데요. 이걸 표시해야 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타인 물건도 매매가 돼야 안 돼? 타인 물건. 되지. 여러분 집을 내가 팔 수 있죠. 동의 없이. 근데 안 해. 왜? 나중에 등기를 이전 못하니까. 그럼 등기 이전을 못하면 난 채무불이행이 되지. 그럼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할 수는 있어. 법에서는 금지하지 않아.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거라고. 자, 그런데 봐봐요. 을이란 사람이 현명을 현명 있잖아요. 현명해야 되는데 현명을 안 한 경우가 있을 거고 현명을 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 자, 그 현명을 했다고 합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했다고. 그럼 상대방 병은 매도자가 갑이라고 인식해. 근데 이걸 대신 누가 해? 을이 대신하는구나. 그럼 등기는 병은 갑에게 등기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현명을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뭐예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잖아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병이라는 사람은 이 집은 갑건데 타인 물건인데 매도인이 을로 생각하는 거야. 을이 타인 물건을 매매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거고 나중에 등기는 누구한테 달라요? 등기는 을에게 달라고 한다고. 왜? 매도인이 을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명을 안 해버리면 이 행위는 대리가 아니라 을 자신의 행위로 본다 이 말이에요. 법이. 그래서 얘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현명했죠. 그럼 누구 행위를 한 거야? 갑의 행위를 한 거다라고 하는 거. 효과는 누구로 기속돼요? 갑에게 기속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의의를 잠깐 봐볼게요. 이제 자, 오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런 거예요. 테마 12번 찾았나요? 교재는 50페이지 한번 들어와 볼래요? 페이지 수는 50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교재는 50페이지에 들어오면 되는데 대리인이란 보이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동그라미 쳐요. 본인의 이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인의 이름이란 게 뭐냐면 위에 쓴다면 요건 뭐예요? 현명이에요. 현명. 저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이따 이야기 나올 거예요. 현명입니다. 자, 의사표시를 하거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의사표시를 한다는 게 뭐예요?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가면 이걸 능동대리라 그래요. 능동대리. 능동대리.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수령한다 보인가요? 수령한다는 건 뭐예요? 받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수동 대리라 그래요. 뭐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하는 건 수동, 받는 건 죄송해요. 하는 건 능동, 받는 것은 수동.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직접 본인 동그라미 그 효과를 뭐라고 했어요? 본인에게 기속시킨다 보이신가요? 기속시키는 제도가 바로 이 대리 제도가 돼요. 근데 대리는 권한인가요? 권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이건 권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권리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권리거든요. 나도 권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권한이라는 건 뭐예요? 권한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행위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하는 거라고. 그럼 대리권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고 하는 거야. 권한.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발생을 가보는데 시험 안 나와요 아직은.
자, 법정은 뭘로 가요? 법정 단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이신가요? 그럼 이무는 뭐야? 이무는 수권, 나 대신 일을 해주세요. 그럼 법정은 법률 규정이니까 친권자 또는 뭐예요? 후견인, 이 사람들이 보통은 법정 대리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법정 대리인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무 대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권행위 보이신가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법정 대리는 요즘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법정 대리가 왜 존재할 것 같아요? 법정 대리가 존재하는 이유? 왜 존재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법정 대리는 능력이 떨어져. 미성년자. 그럼 침 질질 흘려. 능력이 떨어지니까 법정 대리를 이게 뭐야?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이 되죠. 그 사람 능력을 보충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사적 자치를 뭐 한다 그래요? 보충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충. 근데 이무 대리는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럼 자기의 활동 범위가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난 서울에서 내 일을 하면서 대전에 있는 집은 삼촌이 대신 팔아주잖아. 그럼 내가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우리가 사적 자치의 확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보충, 이걸 확장 이런 표현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무 대리는 원래 수권행위가 들어가잖아요. 이 수권행위가 불요식이 시험에 나왔어요. 불요식. 여러분들 법무사라든지 변호사에게 소송 업무를 맡길 때는 보통 위임장이라는 걸 쓰거든요. 위임장 서면에다가 위임장을 쓰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대전에 있는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줄 때는 그냥 구두로도 되거든. 그래서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상관없다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것들은 불요식이라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떨까? 내가 만원을 줘요. 만원을 주면서 동생한테 야, 너 슈퍼에 가고 편의점 가서 좀 맛있는 것 좀 사갖고 와봐. 그럼 뭘까 이거요? 대리권이야. 대리권이라고. 그럼 맛있는 거란 건 자기가 결정하겠지. 근데 예를 들면 야, 너 슈퍼에 가서 보름달빵 사갖고 와. 그럼 뭐겠어? 이건 사자야.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뭐라고요? 행위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크게 보면. 근데 대리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권한을 주는 거. 이걸 수권행위인데 이 수권행위는 불요식이라고. 서면, 구두, 명시, 묵시. 알겠죠? 예. 이것이 시험을 냈어요. 요거 불요식을 33회 때 기출을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대리권의 범위 보이신가요? 대리권의 범위는 시험에 많이 나왔죠. 보이시죠? 요게. 근데 요게 나올 때 얘가 나옵니다. 니은번 바로 밑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 이게 빨간색입니다. 요거 A, B, C, D. 교과서 보이신가요? 요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빨간색 표시입니다. 빨간색.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대리권의 범위는 뭐냐면 어느 범위까지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범위까지. 이쪽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법정 대리는 어떻게 해요? 법정 대리는 대리권의 범위 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리인이잖아. 그럼 대리권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럼 이무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해요? 이무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해요? 수권행위로 정해진다고. 여기까지 대리 행위를 하세요. 자, 다시 법정 대리는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해요? 대리권이 법률 규정. 그럼 대리권의 범위는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그럼 이무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해요? 수권행위. 그럼 대리권의 범위는요? 수권행위를 할 때에 여기까지 대리 행위를 하세요라고 정해주는 거라고. 수권행위로. 제 말 이해돼요? 글자를 매치시켜라고 두 개를 이렇게. 자, 그런데 규정이고 이건 수권행위인데 자, 기억을 한번 봐볼게요. 단순하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다 보이신가요?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이게 118조에다가
요게 뭐냐면 요걸 보충 규정을 둔 거예요. 보충 규정. 보충 규정을 둔 겁니다. 보충 규정을 둬가지고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할 때는 여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보이게라 그래. 보이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보이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인데 보존행위는 말 그대로 그냥 보존행위야. 좋은 거니까. 무제한이에요. 근데 이용이라는 것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거야. 수익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거고, 계량행위라는 것은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예요.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그럼 이건 뭐예요? 의식주 생활한다. 그럼 뭐겠어요? 그게 보존행위고, 성형수술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계량행위를 한 거지. 이게 계량행위. 쉽게 생각하면.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할 때는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죠.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OX. X 보이게니까 보이게.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X. 보존행위는 무제한이고 이용과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 무제한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 지문 정도밖에. 처분행위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이건 처분은 별도의 수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이제 봐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데, 자, 혹시 본인이 대리인에게 매매 계약을 해라고 대리권을 준 거야. 매매 계약을 하세요 라고 했죠. 그럼 매매 계약은 보통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금, 그다음에 잔금, 등기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를 야, 나 대신 집 좀 팔아줘 라고 했다고, 그럼 집을 팔아라는 그 개념 속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까지만 되는 건지,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취소하거나 해제도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진다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줬을 때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야. 별도로 본인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연기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매수자가 내가 이번 주에 잔금 치러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내가 다음 주에 줄게 라고 한다고. 그럼 대리인은 본인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별도의 수권 없이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고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판례입니다.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이걸 취소를 해버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해버립니다. 그럼 돼, 안 돼요? 이건 안 되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 자체를 취소해버리거나 또는 뭐예요? 해지해버리는 것은 매매 계약 체결 권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취소권, 해제권, 이 부분이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반드시 매매 계약 체결 권한을 줬을 때 취소권이나 해제권이 들어오면 무조건 X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할 거. 이건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수권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여금이라는 게 뭐냐면 빌려준 돈이거든요. 빌려준 돈을 받아갖고 오세요 라고 했더니 가서 보니까 채무자가 좀 불쌍해, 짠해. 그래서 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 깎아줄게.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일부 면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고. 또 하나, 예금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야 뭐 돈이 없으니까 각자 돈을 관리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관리자가 따로 있겠죠. 뭐 몇백억씩 부자들은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근데 그 관리자가 본인의 수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버려. 그럼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담보대출 안 된다. 그 다음에 경매를 입찰해서요. 경매를 좀 받아갖고 오세요 라고 했어. 그럼 경매를 낙찰 받았거든요. 낙찰 받았는데 반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경매를 취하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경매를 안 하겠다고 취하할 때는 낙찰자가 없으면 마음대로 취하하면 돼요. 근데 낙찰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취하가 가능해요. 근데 낙찰자가 매매 대금을 완납해버렸다 그러면 경매를 취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매는 보통 누가 붙이죠? 은행이 경매를 붙이잖아. 채무자가 돈 안 갚으니까 채무자 집을. 그러면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다가 경매를 취하할 때는 낙찰자가 없으면 마음대로 취하하고, 은행이 경매를 취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물건을 낙찰받은 자가 있더라. 그럼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미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했더라. 그럼 경매 취하를 못 합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리인이 낙찰을 받은 거라고. 낙찰을 받았는데 은행이 경매를 취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대리인이 그걸 동의해 줘. 그래. 나 낙찰 받은 거 안 받은 걸로 할게요. 마음대로 취하세요. 이건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왜? 계약을 해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X 들어간 거 있죠. X 들어간 거. 요 X는 별도의 뭐가 있어야 돼요? 수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취소나 해제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지문인데 항상 나올 때마다 답이 이해가 됩니다. 답이. 취소권, 해제권이 답이 되는 거니까 항상 조심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요. 자, 이건 빨간색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역시 대리권의 제한인데 얘도 빨간색입니다. 대리권의 제한. 자, 보통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하는데 만약에 본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대리인의 대리권을 좀 제한하자 그러는데 잠깐 저 봐보세요. 대리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외워야 돼요. 이게 객관식 문제는 외우지 않으면 답이 안 돼요. 단지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는 게 훨씬 빠르긴 하죠. 이건요. 자, 그럼 여기를 한번 어떻게 정리해 보냐면, 자, 대리권의 제한은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럼 또 하나가 쌍방 대리가 있습니다. 쌍방 대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동 대리가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나와요. 근데 답이 잘 안 돼요. 지문을 장식하긴 해. 1번부터 5번까지. 근데 답은 잘 안 돼요. 이게. 그럼 자, 자기 계약이 뭐냐? 이 대리 파트에서 자기는 그 자기가 아니고 전부 다 대리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팔아달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꼭두새벽에 을이 와서 집을 팔았다는 거야. 집을. 근데 뭔 놈의 집을 이렇게 빨리 팔아 하고 매수자를 봤더니 자기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갑의 대리이면서 자기가 매수자가 된 거야. 그럼 이 집의 가격은 누가 정해요? 누가 가격을 정하냐고? 을이 정하지. 의사결정을 얘가 하니까. 그러면 가격을 높게 정하겠어요? 낮게 정하겠어? 낮게 정하지. 그럼 누가 손해예요? 갑이 손해지. 그래서 자기 계약을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라고. 본인이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제 말 되죠? 근데 집값이 시세가 1억인데 여기에 보니까 1억 1억 1,000으로 계약이 됐더라고. 그럼 누구한테 이익이에요? 과업. 아니면 얘가 9천에 계약이 됐더라고. 그럼 얘는 이익이지만 얘는 손해죠. 근데 갑이 승낙을 해줘. 그래 네가 산다고? 그럼 내가 좀 싸게 줄게. 당신이 사. 하고 본인이 뭐 하면 승낙. 허락이 되면 될까 안 될까? 되지. 본인이 허락한다는데 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이건 애울 게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식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상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상황이. 자, 허락했죠? 된다는 거야. 원칙은 돼, 안 돼? 안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자기계약, 쌍방들이 상황을 그리라고. 쌍방. 갑은 집 팔아달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병은 집을 사달라고 대리권 준 거야. 얘는 집을 팔아달라고. 얘는 집을 사달라고. 그러면 집값을 높게 책정하면 얘가 이익이지. 얘는 손해가 되죠. 가격을 다운시키면 얘는 이익이고 얘는 손해죠. 그럼 둘 중에 누군가 본인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지 마세요.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금지하고 있다고. 안 된다고. 근데 예외가 있어. 그 예외가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은 3개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그게 하나가 뭐냐면 허락. 본인 승낙 허락. 두 번째는 뭐냐면 다툼이 없다 그래요. 다툼 없는 채무 이행이라 그래. 그럼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 다툼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여러분들 혹시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그다음에 휴대폰 같은 요금이 지루용지로 나올 때가 있죠. 가스요금 같은 거. 그럼 거기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25,000원. 그러면 이 대리가 그 금액 25,000원을 그리고 25,000원을 3만 원 늘리거나 10,000원으로 다운시킬 수 있나 없나? 없지. 그게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라 그래. 이걸 다른 말로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이에요. 그럼 대리인이 그 돈의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이행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다른 말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는 뭐라고요? 요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여러분들 그 부동산 같은 거 매입하다 보면 그 매도자 매수자가 한 사람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아요? 매매할 때 혹시 아는 법무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없는데요? 그럼 뭐요? 그럼 내가 아는 사람 합시다. 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건 양쪽을 대리하지. 매도자 매수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등기 신청 같은 거. 이런 것들인데 이도 말고 많은데 이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라고. 그래 원칙 자기계약 쌍방되는 원칙은 안 된다. 예외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대리예요. 공동대리. 이 공동대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송사건을 보통 하잖아요. 그럼 지금 형사소송사건은 단가가 물어보니까 지역마다 약간 다른데 뭐 변론해 주려면 한 5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부가가치세는 50만 원 정도 10%, 그래 550만 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송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많이 뽑아? 한 사람만 뽑아? 한 사람만 뽑지. 돈이 어디가 있다고 많이 뽑아? 20명 뽑을래요? 20명이면 얼마야? 그게 5천 1억이네. 변호사 비용만. 안 하겠지. 한 명이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무슨 대기업의 회장님이 소송사건에 휘말리면 그 사람은 변호인이 아니라 변호인단이야. 그럼 본인에게 변호사가 대리인이 엄청 많죠. 이게 지금 여러 수인이 있는 거야. 요게. 그럼 각자 대리가 원칙이냐? 공동 대리가 원칙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이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해돼요? 단순해요. 물어보는 거.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봐보세요. 자기계약 쌍방들이 보이시죠? 교재 체크해야 돼. 자기계약 쌍방들이 원칙은 뭐로 돼 있어요? 금지예요. 금지.
원칙은 안 된다고. 근데 예외로 승낙 동그라미 쳐요. 그다음에 다툼이요. 채무 이행이라고 돼 있는데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라고 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밑에다가 다툼, 여기 있네. 다툼 없는 보인가요? 다툼 없는 채무 이행이요.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을 변제기 도래한 채무 그럽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이요. 요것만 동그라미 치라고. 넘어가 버리세요. 승낙, 다툼이 없는 거 등기 신청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두 번째 공동대리 보이죠? 공동대리는 여럿 동그라미 쳐요. 여럿. 대리인이 여럿 있을 때 여럿. 그럼 각자가 원칙이다, 공동이 원칙이다? 각자가 원칙인데 이 자리를 바꿔놔요. 뭘로요? 원칙은 공동 대리가 원칙입니다. 이런 멘트를 써요. 이건 X가 돼요. 공동 대리가 아니라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이 지문 하나밖에 안 나와요. 단순하게 가셔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승낙이 있냐, 그다음에 승낙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거 등기 신청은 뭐라고요? 할 수 있다. 공동 대리는 뭐가 된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사유 보이죠? 이건 지금 이게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9가지인데 이걸 포함해 가지고 모두 5개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한 지문이. 요게. 그럼 대리권 소멸 사유는 뭐만 되냐?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빨간색인데요. 어떤 거냐면 사사성파. 그 다음에 뭐예요? 종료 철회 그럽니다. 사사성파. 요 사자가 뭐냐면 본인 사망이에요. 본인 사망. 본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멸 사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 대리인 성년 후견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본인의 소멸 사유는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대리인은 뭐예요? 3개가 있고. 그럼 이걸 외울 때는 사사성파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무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소멸사유예요. 공통입니다. 공통소멸사유가 4가지입니다. 4가지. 그 다음 별도로 이무대리만 소멸사유가 원인관계 종료, 숙권행위 철회가 되거든요. 그럼 원인관계가 종료됐다는 것은 집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집을 다 판 거예요. 등기를 해달라고 할 때에 등기가 다 된 거지. 그 업무가 종료되면 당연히 대리권은 소멸이 됩니다. 반대로 이 사람 대리인이 불성실해요. 불성실하다 그럼 뭘로 가요? 여기 숙권행위를 여기다가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철회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외울 때는 사사성파 종료 철회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외우면 되는데 요게 나올 때 시험에 나올 때에 본인과 그 다음에 대리인입니다. 본인과 대리인은 뭐라고 했냐면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를 받거나 그냥 파산을 선고받으면 대리권은 소멸된다. OX. 자, OX에 어떤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이건 왜 틀리냐면 여기 보면 본인은 사망 하나밖에 없죠. 그러잖아요. 그럼 본인의 성년이나 본인의 파산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건요. 근데 여기는 대리인은요. 사망 있죠. 성년 있죠. 파산이 된다고 이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묶어가는 스타일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은 사망 하나밖에 없는 거고 성년 후견 개시나 파산은 아니라고요. 근데 대리인이 어떻게 돼?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를 받거나 대리인이 파산을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지문은 본인과 대리인이 같이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건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에 항상 본인의 뭐가 있어요? 본인의 성년
후견 계시를 받아요. 성년 후견 계시는 과거의 금치산자예요. 사람으로 친다면 노인성 치매 환자 중 전혀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경우. 이해돼요? 사람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경우. 그게 성년 후견 계시예요. 그런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이 파산 당하는 경우도 소멸사유가 아니라고. 파산은 누가 파산을 당해야 돼요? 대리인이 소멸사유가 아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한정후견 계시, 계시를 한정후견입니다. 후견 계시, 한정후견 계시, 후견 계시를 받으면 이것도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한정후견 계시는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미성년자 한정후견, 성년후견 계시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가정법원에다가 한정후견 계시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의 제가 봤던 70%는 떨어집니다. 이 한정후견인은 거의 정상인입니다. 그냥 정상인이에요. 똑같아요. 정상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거기에 약간 뭐라 그럴까, 노인성 치매 환자 중 그냥 다 똑같아. 다 알아봐. 근데 어느 순간 못 알아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이 한정후견이라고. 한정후견이. 그래서 한정후견이는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 소멸사유도 아니라고요. 정상에 가까운 거니까. 근데 성년후견 계시는 뭐라고요? 소멸사유가 된다고. 대리권 소멸사유가. 이건. 그래서 애우실 때는 그냥 사사성파 종료 철회 이렇게 애우시면 다 끝나요.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고 꼭 애워놔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물어보면 요거 하나 해볼까요? 요거요. 대리인이 혹시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성년후견 계시를 받은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건 뭐냐? 이건 뭐냐면 대리권 소멸사. 이건 뭐냐면 대리권이 존속 중일 때예요. 존속 중일 때 이 선고를 받으면 소멸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만약에 대리인이 파산을 당했어요. 그럼 파산을 당하면 본인의 재산을 건들 수가 있죠. 야금야금. 그래서 소멸사유를 집어넣은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 파산자야.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고. 파산자인데 내가 파산자에게 야, 내 집 좀 팔아줘 라고 맡길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러니까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내가 예견하면서 걔를 선임한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대리권을 가지고 행위하는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아버린 거라고. 갑자기. 그럼 본인은 불치의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로 집어넣은 거라고. 지금 제 말 알아듣나요? 그러면 성년 후견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 내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다고. 내가 맡긴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가능하다니까. 근데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하다가 성년 후견 계시를 받으면 본인이 불치의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로 집어넣은 거라고. 시험장에 갔더니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된다, 안 된다? 된다. 성년 후견 계시를 받은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된다. 가능한 거야. 지금 구별이 가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요 사사성파 종료철에 꼭 외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린 대리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현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래야 본인에게 효력이 기속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밑줄 빨간색,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구두든 서면이든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현명을 하죠? 현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명을 하는 이유가 뭐죠? 본인에게 효과를
기속시키기 위해서 현명을 해요. 현명 안 하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고요. 그러면 현명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현명의 방법이요. 현명의 방법 밑에 써놓으세요. 갑의 대리인 뭐라 그래? 대리인 을이라고 계약서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은 위임장이에요. 위임장을 붙이고 계약서에는 대리인 이름만 기재해요. 대리인, 요 대리인 이름만 기재해도 현명이다 아니다? 현명해요. 왜? 위임장이 들어간 거니까. 위임장이 들어가면 요건 뭐가 돼요? 현명이 된 거야. 위임장을 보고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위임장이 있는데. 이건. 그 다음에 계약서에다가 갑이 본인 이름만 기재를 했어. 본인 이름만. 본인의 이름만 기재해도 현명이 돼. 요 세 가지가. 그래서 우리 시험에 물어볼 때 위임장하고 그냥 본인의 이름만 요 두 가지를 간혹 가다가 언급을 시켜가지고 지문을 만들어내요. 이 두 가지는 미리 써가지고 이건 현명이다 생각을 하시라고. 현명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요건 빨간색 별 표시 하나. 빨간색. 현명을 하지 않았어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볼 거냐? 현명을 하지 않으면 자, 상대방은 본인이 있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해. 현명 안 했으니까. 그럼 누가 매도자라고 생각해요?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뭐예요? 본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보는 거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럼 지금 상대방이 병이 야, 을 책임져 하고 가죠. 책임져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대리인이 야, 미안해. 내가 착각했네. 내가 착오를 했어. 아니죠. 착오로 현명을 안 했네. 나 이거 현명 안 한 계약 착오로 취소하고 109조. 취소하고 다시 현명해서 계약을 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무조건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불가라고. 이건요. 불가. 근데 현명을 안 했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 상대방이 얘가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돼요. 상할 수가 있으면. 자, 다시 현명을 봐요. 현명을 안 하면 누구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1번. 두 번째,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상할 수가 있으면 누구에게? 대리 효과가 발생돼. 본인에게 효력이 기속된다고. 현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을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다면 효과가 기속됩니다. 이게 현명을 안 했을 때 효과예요. 이걸 기억하는데 답은 1번이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는 1번 지문이. 그 다음에 7번에 대리행위에 뭐라고 했어요? 하자 보인가요? 요게 좀 약간 어렵습니다. 요게 약간 어려운데 다 왔어요. 요거 마무리하고 실 거거든요. 자, 다시 봐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요런 식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병하고 계약을 맺어요. 둘이서. 그럼 둘이 계약을 맺으니까 사기 당했어요. 착오가 있었어요. 강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밖에 없죠. 그럼 얘가 만약에 사기쳤어요. 그럼 얘가 기준이죠. 얘가 사기쳤어요. 그럼 얘가 기준이죠. 둘밖에 없으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대리예요. 대리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다고. 그리고 이걸 상대방 병이라는 사람과 요 계약을 하거든. 대리 행위를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은 혼자이지만, 그죠? 여기는 두 사람이잖아. 두 사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효력을 받는 갑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가지고 예를 들면 알았냐 몰랐냐 선이냐 악이냐 사기를 당했냐 강박을 당했냐 착오가 있느냐 이 둘 중에 누구를 가지고 기준해서 판단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사례가 이런 의미예요. 사례가 지금 병이란 사람이 화살표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누구를? 갑을. 아니면 강박을 했어요. 야, 당신 집 있잖아. 너 싸게 안 팔면 너 죽여는 좀 그렇다. 묻어버린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누가요? 병이 갑에게. 알겠죠? 그러면 계약은 의리하죠. 의리 계약을 한다고? 그럼 갑은 사기를 내가 강박을 당했으니까 이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 우린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이 기준이라고 돼 있거든. 116조에다가. 그래서 지금 대리인이 당한 게 아니라 본인이 당한 거죠. 사기 강박을. 그래서 얘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취소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럼 다시 물어볼까요? 자, 얘가 사기 강박 쳤죠. 당신 집 싸게 안 팔면 묻어버려. 그때 을이 그걸 알았다고. 알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냐고? 못해요. 왜? 을이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 강박은 누가 당해야 돼? 을이 당해야 된다고. 을이 기준이니까. 거꾸로 병이 이렇게 사기나 강박을 해가지고 을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는 거라고. 이 사람이 계약을 하니까 취소가 가능하다고. 대리인이 기준이니까. 다만 을은 취소권을 행사 못해요. 기준을 제시해 주지만 취소권 행사는 누구한테 가야 돼? 효과니까. 갑이 취소권을 행사를 하는 거고, 다만 나중에 갑이 수권을 줄 수는 있겠죠. 수권을 주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자 여부는 누가 기준이에요? 을이 기준이에요. 갑이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갑이 백날 사기 강박을 당해도 을이 안 당하면 그 계약은 취소를 못 한다고. 을은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 반대로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사기나 강박을 쳤어. 누구요? 상대방을. 그럼 취소권자가 누군가요? 지금 이 사람이 너 싸게 안 사면, 비싸게 안 사면 너 묻어본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공포에 쫄아서 계약을 맺겠죠. 이 계약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럼 병은 혼자죠. 그럼 얘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취소권자가 누구요? 병이니까. 반대로 을이란 사람이 병이란 사람에게 사기치거나 강박을 했어.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요? 병이요. 혼자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가장 문제가 요거라고 지금. 그럼 여기서 봐요. 처음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얘하고요. 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거. 자, 상대방이 누구를 친 거예요? 대리인을 사기 강박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취소권은 누가 행사한다? 을이 갑이 행사하는 거야. 효력은 갑에게 기속되니까. 그래서 사례가 나오면 요 4개 사례인데 시험은 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대리행위의 하자란 말 보인가요? 하자는 누가 기준이에요? 누가? 대리인이 기준이라고. 그럼 어떤 사실을 몰랐다 선이, 어떤 사실을 알았다 악이, 사기, 강박, 착오, 통정, 비진이 전부 다 누구를 가지고 판단해요? 대리인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키면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착오가 있으면 취소가 안 된다고. 본인은 기준이 아니라고요. 항상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이 기준이야. 근데 자, 여기 보니까 그에 따른 법률 효과, 즉 무슨 말이에요? 취소나 무효나 해제권 행사는 누구에게 귀속돼요?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행사는 본인이 한다 이 말이에요. 기준점은 누구고요? 대리인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소, 무효, 해제는 본인이 행사를 해요. 다만 수권을 받으면 대리인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대리인은 능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행위 능력을 요하진 않아요.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는 있어야 돼요? 예,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자, 마지막 하나, 대리권 남용. 옆에다가 횡령이라고 써놓으세요. 횡령이라고 하는 거. 횡령입니다. 요거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요거까지 하고 쉬었다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끝나버리면 이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팔아달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이 친구가 병이라는 사람에게 자, 현명을 하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매매 대금을 얘한테 주니까 이 매매 대금을 갖고 날라버린 거야. 이게 횡령이 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얘한테 등기 달라고 하겠죠. 등기를. 그러니까 얘 갑이 뭐라고 하겠어? 나는 매매 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못 주겠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래? 아니, 당신 대리인 아니냐?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들어간 거지 지금. 즉 무슨 말이냐면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행위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해버린 거야. 대리권을 함부로 남용한 거라고. 대리권을. 그때 이 갑과 병 사이에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법에 규정이 없어요.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판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판례는 이때는 107조 비진의를 유추 적용을 해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비진의를 유추 적용하세요. 그럼 비진의가 뭐였어요? 원칙은 뭐였죠? 비진의 원칙 효력이 있었는데 원칙은 표시한 대로 뭐라고 했어요? 유효가 돼요. 그럼 표시한 대로 유효니까 현명한 거죠. 현명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 유효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표시한 대로 유효니까. 근데 예외가 상대방이 병이 얘가 횡령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뭐예요?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얘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라고. 무효가. 무효가 되면서 얘는 본인이 책임져야 안 져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대리권 남용 해결 방법이에요. 이걸.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옆에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 여기 체크.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대리권 남용이거든요. 본인을 위해서 행위해야 되는데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판례는 비진의를 유추 적용한다. 두 번째, 그럼 비진의는 원칙은 뭐예요? 유효죠. 그럼 본인이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예외로 뭐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다면 뭘로 가요? 무효가 돼. 그럼 본인은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진단 말이야.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이 지문하고 이 지문을 제일 잘 내요. 이 두 가지 지문을. 대리권 남용이 됐을 때.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본인이 횡령했잖아요. 대리인이. 근데 왜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하고
요 원칙을 좀 잘 내는 편이에요. 원칙을. 그래서 요거 9가지 정도를 좀 정리가 되어야 돼. 여기까지 합해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놓은 게 요거예요. 아까 우리 쭉 넘어가 보면 요거 사례 있죠. 바로 옆 페이지에. 기출부 지금 옆에 보인가요? 우리 교과서에 바로 옆에 보면 53페이지 보이시죠? 요 사례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아니요, 뒤로 넘겨보세요. 14번까지 있죠? 그렇죠? 여기가 한 문제, 요 14개 중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다른 건 안 나와요. 그럼 이 14개 지문을 이해하려면 요 앞에 있는 내용이 있죠? 그게 9가지가 이해가 안 되면 요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먼저 되고 요게 이제 응용이에요. 이게 별 5개야. 이건 무조건 10년 동안 무조건 한 문제가 배정이 됐던 지문들이에요. 14가지가. 요걸 안 되면 요거라도 외워야 된다고. 그래야 한 문제는 무조건 맞히는 거니까. 자, 한번 쉬었다가 오실래요? 그럼 연결해서 한번 마무리해 줄 테니까.